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오왕 부차와 월왕 부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오자서를 죽이고 난 오왕 부차는 그 뒤로 제 나라를 공격을 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흡수를 해서 이 군주들 중에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을 주변의 왕들을 불러가지고 자주 이제 회의를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바쁜 외교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에 이 틈을 타가지고 이 와신상담하던 월나라의 부처는 드디어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계산의 치욕을 딛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나라를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나라를 공격해가지고 태자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후 9년 동안 이 오나라와 월나라는 지속적인 싸움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월나라의 부처는 이 오랜 싸움 속에서 부차를 잡아서 죽이고 오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또 당시에 뇌물을 주고 내 편으로 만들었던 오나라의 그 태사 백비를 잡아가지고 또 죽여버립니다. 왜냐? 뇌물을 줬으니 이용할 때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을 남겨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백비도 잡아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오자서 열전하고는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아까 이야기한 그 승이라는 그 태자 건의 아들 승이, 당시에 이제 오자서하고 도망 나왔을 때, 서로 헤어졌지만, 오나라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이 승은. 그리고 이 승은 나중에 다시 초나라의 해왕이 다시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초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백공이라는 이제 자기를 받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승은 자기 아버지 건을 죽인 이 정나라에 또 복수를 하겠다 이런 원한을 갖습니다. 어느 날 진나라가 정나라를 그냥 쳐버린 거야. 그래서 정나라가 이제 초나라에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마치 승은 진나라가 저 정나라를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이 초나라가 또 도와줘 버립니다. 그래서 정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원한을 못 갚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기 하인인 석기라는 사람하고 짜서 정나라를 도와주자고 한 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해왕이 안 되겠다. 이 나쁜 놈들이네. 왜 내가 살려줬더니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 하고서 이제 백공을 이제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공, 승이죠. 승인 백공은 결국 이제 또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해왕이 이 백공의 시신을 찾아내라 하고서 이제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아요. 결국 이제 석기도 나는 모른다 하면서 이제 결국 복수를 못한 거죠, 사실은.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 책 마지막에 이제 태사공 사마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원한에 의한 복수극 정말 무섭구나. 임금도 신하에게 원한을 사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신하들 간에 내지는 같은 동료들 간에 이러한 같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원한, 오죽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자서가 그 당시 이 아버지 오사를 따라서 아마 죽었더라면 어찌 오자서의 인생이 땅강아지나 개미와 다를 수 있겠는가. 살아남아서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땅강이나 개미로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사소한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죽어주는 거 이거를 어겼지만 결국은 이 후대에 이름을 남겼으니까 뜻이 참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자서가 힘들 때 어떻게 초나라를 잊을 수가 있겠는가. 모든 고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강인한 대장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하면서 오자서를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복수심 물론 중요하지만 그 끈질김, 강인함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다. 비록 나중에 이제 스스로 왕의 명을 받고 자결을 하게 되지만요. 자, 이 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복수 내용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보면
초나라 평왕과 오자서의 그 원한 관계, 그 다음에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의 구천의 원한 관계, 또 조금 소개되지만 태자 건의 아들 승과 정나라 그리고 정을 도운 자서하고의 그 원한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 책 내용에서는 이제 원한의 이제 갑과 을 사이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그때그때 나타난 간신들이 있었죠. 초나라 초기 평왕 때 그 비무기, 누구 나인에 서야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길을 타는 순간 나에게 적을 만들게 되고 원한을 갖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비무기 같은 인생. 또 하나, 이 오나라의 그 태사를 지낸 백비, 이 뇌물을 월나라 구천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또 오자서를 모함을 해서 충신인 오자서를 죽게 만들고 하는 이 백비 같은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아마 백비와 비무기가 상존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의 백비를 알아보고 내 주변의 비무기를 알아보는 그런 해안을 갖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마시고 인생의 지침이다. 내 인생에 생각해 볼 거리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부차에게 월나라를 먼저 쳐야 된다고 강직하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장하는 오기의 그 충성심,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오기가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주변에 인물들을 보면 백비가 있었습니다. 또 평왕 오자서에게는 비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 비무기, 내 주변에 백비,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또 피할 줄 아는 것도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해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자서 10전을 쭉 얘기를 했는데 뭐 초기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춘추 전국시대의 지도와 또 각국의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리스트를 놓고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편으로 마치고요. 다음번 이걸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공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대한 그 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중리 제자 열전인데요.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인재로 쓰여지기를 바랬던 공자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제자들을 학문을 키우는데 열중을 했죠. 그 제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오늘 좋았습니까? 좋으셨다면 아래 버튼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재미있으셨다면. 사실은 뭐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로 남기고 여러분들하고 책을 같이 읽기 위한 목적이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